입찰을 진행한다고? 아직 입찰할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관심 물건이 있어 은행에 경락잔금 대출을 의뢰하려 하니 얼마를 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낙찰을 받으면 7천만 원 해준다 이렇게 했나봐요. 대신 낙찰받고 대출이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임차인 계약서가 필요하다네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해서 다 날리게 됐는데 제가 낙찰받고 다시 나타나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선선히 보여줄까요? 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데요. 원래 이렇게 진행하나요? 아시는 분들 현답. 자, 은행에 경락잔금 대출을 의뢰하니 얼마를 해준다고 하는데 대신에 낙찰받고 대출이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임차인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 두 줄에 대한 내용은 경락잔금 대출을 안 해본 은행이거나 아니면 안 해본 담당자입니다. 낙찰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락잔금 대출 전문은행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반 담보대출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은행은 그 집에 하자가 없는지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부동산만 보면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돼요. 등기부등본에 아무 데도 빌려 쓴 게 없으면 그냥 돈 빌려주면 돼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안 나온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계약서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계약서가 뭐 몇 억 된다, 집값에 육박한다 라고 하면 대출이 안 나갈 거고, 임대를 안 놨다 라고 하면 대출이 나갈 거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부 얼마 안 된다 라고 해도 대출 일부가 나갈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담보대출 얘기지. 이거 뭐예요? 경락잔금 대출은 뭐 무조건? 강의하기 편하게 그렇게 할게요. 무조건 말소잖아. 그걸 왜 요구해 은행에서? 그럼 이건 뭐다? 경락잔금 대출을 안 해본 은행이거나 안 해본 담당자 100%예요. 100%. 몰라 이 은행 담당자가 이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말 자체를.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래. 그럼 모든 은행이 임대차 계약서 갖고 오라 그러면 경락잔금 대출 못 받습니다. 아니면 그 임차인에게 꽤 많은 뭔가를 해줘야 받을 거예요. 이사비용 수백에서 수천까지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나름 솔루션, 해결 방법은 뭐냐? 아니다가 답이 아니고 이런 은행들을 여기만 그렇다, 이렇다가 아니라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할 수 있는 데를 뚫어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원장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줘. 그럼 여러분 실력이 안 늘고 경험이 안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해보고 질문 올리라는 거야. 충분히 연구하고 질문을 올려갖고 제가 답을 충분히 연구한다는 뭐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올 때 저한테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은 절대 앞으로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잊어먹어. 시간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제목이 재밌어서 임차인이 개명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분이 아까 잘 가는 길도 돌아가려고 하는 그분이었죠? 제 얘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거 만약에 듣는다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현황조사서는 2020년 2월에 했고 그 당시에는 여진구네. 여진구. 딱 보니까 여진구님이 계셨는데 어제 세대 열람을 해본 결과 정우성이네. 정우성. 여진구 정우성 씨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전입 확정 배당 일자는 동일했습니다. 세대 열람을 하면 보통 동거인도 나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여진구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장까지 해봤지만 폐문무죄 상태로 확인할 수 없어 쪽지를 남기고 대문에 있는 연락처도 확보까지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당장 전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황인지 좀 여쭤보려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질문 1번. 임차인이 정말 개명을 했다면 낙찰 후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할 때에는 개명한 이름으로 인도명령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일 개명이 아니고 부부라면 여진구와 정우성님 모두
인도명령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혹은 부부가 아니면 투자 손실 및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3번 매각물건 명세서의 상해는 여진구인데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정우성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랑 다르니까 매각 불허가 사유로 되는 거겠죠? 물론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찰을 진행한다고? 아직 입찰할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입찰할 실력이 이런 것 때문에 실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2단계야 2단계. 뭘 해도 돈을 못 벌 단계라고 지금. 질문하는 레벨이. 이거는 지금 입찰을 하지 마시고 2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가는 단계에서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크게 답변 드릴 게 없어요. 중요한 질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즉 우리가 만약에 인수하는 사람이라면 여진구든 정우성이든 인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진구든 정우성이든 지금 바뀐 거래잖아. 개명을 했던 사람이 바뀌든 전입 날짜는 똑같고 한 명 있는 거잖아. 인수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수한다, 인수 안 한다, 끝. 그런 건데 개명 신청 이게 지금 자, 오늘은 본의 아니게도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에 주제를 두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마치 경매를 배우는 것과 경매로 돈을 배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매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표는 어떻게 쓰고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며 이런 거 배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경매에서 10명 중 9명은 돈을 못 법니다. 다행히 부동산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돈을 잃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어느 세상이든 성공하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권리 분석이나 입찰표 작성이나 단순 지식이나 이런 거에 매달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0명 중 9명이기 때문에 빨리 한 명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문 자체를 이 물건이 과연 돈이 될까? 이런 쪽으로 의문을 둬서 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